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업무를 재설계해서 번아웃을 번아웃을 막거나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네네네. 번아웃이 너무 자주 오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K님이 또 번아웃 전문가로서 제가 네, 번아웃 전문가 그죠? 법문가시죠, 법문가. 네. 로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번아웃을 겪었던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번아웃이 오잖아요. 뭐 저번 회에도 얘기를 했을 때 인간관계에서도 올 수도 있고 에너지 레벨에서도 올 수도 있고 일을 하다가 나의 컴펜세이션에 있어서 현타가 와서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번아웃 자체는 어떤 심틈이지 증세지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저는 그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번아웃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사실 진짜 일이 많아서 올 수도 있잖아요. 지쳐서. 진짜 일이 많아서 나는 너무 지쳐. 나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아. 나의 에너지가 방전됐어. 그렇게 올 수도 있고 회사의 업무나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회의감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회사는 괜찮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처음에는 나의 번아웃을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어느 정도 근본 원인이 발견이 됐을 때 거기서 재정비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재정비를 시작할 때 나의 커미트먼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무언가들에게 나의 시간과 노력을 지금 커밋을 했나. 내가 회사도 나가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리스트에 있는데 거기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놓을 수 있는 거는 놓아야 하고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거면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고 긴급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저한테 의미가 얼마나 있나 또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 일을 할 때 태스크가 5개가 있는데 한두 개는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 아니면 육아에 있어서 내가 10개 태스크가 있는데 어떤 거는 아웃소싱을 해도 되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시간도 들지만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가 축구 경기가 있는데 나는 그걸 꼭 가고 싶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꼭 하고 싶은 거는 멘탈 노트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셀렉티브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데디케이트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프라이어리티죠. 우선순위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번아웃을 극복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제가 좀 하는 일들을 많이 적어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약간 블락킹 차트 만들듯이 캘린더에다가 내가 일주일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그거를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쓴 걸 기반으로 어떤 일이 더 중요하냐를 우선순위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포기해도 괜찮은 일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기해도 괜찮은 일들을 좀 보고 그 포기할 거를 포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히려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시간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많이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하고 훨씬 있죠.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스레드를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특히 한 뭐 30대 초반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내가 꼭 같이 시간을 보냈을 때 즐겁지 않은 사람들과도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된다는 그쪽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그러면은 거절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노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부가적인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는데 그 유명한 책이 있죠. 미움 받을 미움 받을 수 있는 용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을 때 즐겁고 도움이 되는 사람만 만나도 충분하죠. 지금 너무 충분해요. 너무 시간이 부족해. 벌써 이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사실 굉장히 감정 소모도 되고 에너지 소모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프라이어리티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관계를 계속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시는 분들은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서
거기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 내려놓을 수 있는 거를 알아내고 네네. 그다음 거기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맞아요, 것이라고 맞아요. 느껴지는데요. 방금 K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있을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네. 거절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거절 잘 못하죠. 저희 완전 예스맨 컴플렉스에 빠져서 되게 오랜 기간 못할 것 살아왔고 같아. 근데 많이 나아졌어요 어. 지금은. 근데 이거 사실 2번, 3번 번아웃 겪고 나서 생긴 거죠. 네네. 이젠 제가 아니까요. 내가 이걸 거절하지 못하면은 이게 나한테 부메랑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거에만 예스라고 대답하는 기준점은 좀 생긴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거절을 못하고 저 사람이 기분을 신경 쓰기 때문에 끌려가죠. 끌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절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상처받고 상대방이 저를 싫어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절하면 싫어하면 어쩔 거야. 그럼 어쩔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를 싫어하게 되고 막 화나고 그럴 사람이면 애초에 나랑은 안 맞는 사람인 거죠.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이미 배려하지도 않는 거고. 빨리 아는 게 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야.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약 제대로 거절을 못하고 그러면은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 프렌들리하고 어그리업을 하면 꼭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아우라를 유지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잘 안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귀찮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역효과가 생겨서 저 사람은 나를 좀 좋아해주고 좀 가깝게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안 다가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아우라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이용하려는 분들이 그렇게 엮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 초년생이라면은 거절하는 법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하고 그 거절을 어떻게 잘하는지도 좀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사가 뭘 시켰을 때 거절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긴 하죠. 그렇죠. 근데 상사가 시켜서 내가 이걸 도저히 못할 것 같을 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잘 돌려서 얘기할 수 있을지 맞아요. 또는 내가 상사한테 요청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일찍 아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처음부터 못할 것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일단 데드라인도 너무 안 맞고 내 스페셜티가 다 커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예스를 하다 보면 그게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진짜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지름길인 거예요. 그 상사도 그 태스크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해주면 그 상사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이런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는 여기서 데드라인이 좀 더 늦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무서워해서 말을 못하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걸 못한다는 그 자체가 되게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데드라인이라는 거는 특히 한번 정해지고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된 다음에는 사실 바꾸기가 훨씬 힘들어요. 차라리 초반에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초반부터 조정을 하고 그걸 맞춰가야지 중간에 이거 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사실 더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보는 것도 일을 잘하는 것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저는 또 두 번째로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저희 둘 다 지금 1인 기업가로 살고 있는데 이제 위임하는 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위임하는 부분인데 저는 제가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뭐가 막히면은 맡기고 이제 프리랜서가 됐든 뭐 외부에 도움이 됐든 맡겨놓고 그분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냅둬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스탠다드에 맞춰서 일을 해주고 있나 잘하고 있나. 그럼요. 근데 이걸 사실 어느 정도 딱 놓고 위임할 줄 아는 그 능력이 필요한데 저는 그거는 아직도 되게 힘들어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아직 인증이 덜 된 사람이면 믿기가 되게 힘들죠. 맞아요. 계속 마이크로 매니징 하게 되고 그래서 경력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위임을 잘 못하시는 분들 중에 워커홀릭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다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고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가장 번아웃이 빨리 오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연차가 쌓이고 리더십 롤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장 리더십이 있고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임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치를 역량을 너무나 잘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분들이 저는 제일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부하 직원, 직원이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물론 당연히 테스트를 하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리트머스 테스트를 하지만 일단 내가 바이인을 했으면 그걸 끝까지 지켜주는 거죠. 만약에 나중에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그 사람을 throw under the bus 절대로 안 하고 지켜주는 거죠. 그게 리더로서 굉장히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일단 위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도 사실 위임을 잘 못해서 아직까지 1인 기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비서를 써본 적도 없고 누굴 고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 회사를 통해서는. 그리고 그럴 필요 없는 역할을 계속 맡아왔고 왜냐하면 사실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저는 이게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나랑 잘 맞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 일을 부탁하고 시키고 보고를 받고 이게 정말 너무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큰 회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사부도 있고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스몰 비즈니스인 경우는 고용주분께서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애초에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경험해보지 못하셨으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경험해봤다 그래도 스케일의 차이가 있으면 사실 그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스케일이 다르면 케미스트리가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위임인 부분은 저도 사실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했었을 때 그럴 때는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게 롤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롤이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시다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완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팀 멤버들이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미리 업스트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본업에 있을 때 제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롤을 맡았을 때는 제가 전혀 전문 지식이 없는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을 팀원으로 두고 그걸 이제 매니지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구조 쪽에 전문 지식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플래닝 쪽의 분들 거기에 서브젝트 매러 엑스퍼트 서브젝트 매러 팀원으로 이제 구성을 해놓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위임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대신 위임을 했을 때 계속 체크업을 해야 되니까 리스트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임을 했을 때 내가 디테일은 신경을 못 쓰더라도 어느 정도 그 베이스는 맞춰야 되는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실 그것만 잘 하면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거나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사원을 쓰는 경우가 없으니까 하지만 댄님은 만약에 시리얼 사업이 더 커지면 어느 정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시리얼 회사 자체에서도 매뉴얼 같은 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SOP SOP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SOP가 없는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구조라는 게 계속 변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SOP가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 게 뭔가가 처음에 템플릿이 있는 거를 변화시키는 거는 쉽지만 새로 창조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구조가 작을 때, 조직이 작을 때부터 SOP를 그냥 블랭크라도 많은 섹션이 블랭크라도 저는 이거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사실 SOP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네. SOP가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의 약자고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How to에 대한 그럼요. 모든 거를 적어둔 서류예요. 그래서 이 서류가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은 꼭 회사나 큰 조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식당에서도 당연하죠. 내 서버 웨이터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데일리 태스크를 다 종이에 적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얼만큼 디테일하게 적어야 되냐면은 처음에 아침에 와서 1번 뭐 음료수를 갈아 놓는다. 2번 어디 닦는다. 네. 3번 화장실 청소를 한다. 네. 4번 이런 식으로 모든 태스크를 다 서류화해서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정말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 또 더 중요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2026년, 27년에는 AI를 통한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질 거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그런 평범한 일상적인 업무조차도 많이 자동화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아마
아마 이 SOP가 있냐 없냐가 네. 저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그럼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얘기하는 게 누군가 버스에 치여 죽었을 때 somebody else needs to pick it up. 그게 있어야지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는. 내가 없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게 그렇게 클리어한 SOP가 있어야지만 위임을 할 때 가능해지는 거고 그래야지만 비즈니스가 스케일러블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오너로서는 번아웃이 없이 하는 게 처음부터 이런 자잘한 디테일을 잘 생각을 해놓고 때때로 이거를 업데이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스템화를 하려면은 그 앞에 선행돼야 되는 게 서류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고 우리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서류화하지 않는다는 저는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이걸 정말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은 스몰 비즈니스든 어떤 거든 상관없이 이거를 다 종이에 적고 바꾸는 게 맞고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우리는 그래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면 그걸 다 써야 돼. 써서 남겨야 되는 거죠. 맞아.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하기가 어렵죠.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 저도 지금 혼자밖에 없으니까 당합니다. 맞아요. 저도 잘 못하고 그리고 저는 일단 파일링 시스템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잘 못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잘 못해서 그거는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네. 모두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노력해야 되고 계속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사실 30대까지는 완전 피로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어쩔 수 없이 좀 제 성향이 키워진 느낌인데 예전에 표창원 교수님 책상인가? 저희 삼촌이랑 친구분이세요. 네. 제가 그 책상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제 책상이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 되게 큐비클이 많잖아요. 그럼 딱 제 책상은 정말 난리 난 그런 책상이고 지금도 사실 책상이 저쪽에 보면 사실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데 거의 약간 카오스 속에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파일링 시스템도 잘 못해놨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기억력이 좋아서 일단 프로젝트 베이스는 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커버가 됐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정말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파일링 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파일 네임 컨벤션 좋아하는 컨벤션 있으세요? 저는 무조건 날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5단계 폴더법을 사용을 합니다. 5번 이상 폴더에 안 들어가게. 그래서 메인 폴더가 있으면은 그 안에 폴더한테 그 5개 이상은 만들지 않는 거. 그걸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일명은 전부 다 이제 연도 날짜로 뭐 2025, 1231 하고 그다음 파일 이름 쓰고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유지를 하고. 그래도 제일 고투는 이메일일 거예요. 저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이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번 해놓으면은 what not to do. 그 효율성을 찾는 것 같아요. 저희가 번아웃 이야기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에 번아웃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우선순위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일에 시간을 쓰는지 파악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게 결국에는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시간이 없다고 느껴서 그렇게 되는 건데 막상 내가 하는 일들을 정말 다 서류화해서 블락킹 차트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하는 일들을 직접 수치화하고 글로 볼 수 있으면은 그때 좀 깨닫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었지? 그걸 놓는 것만으로도 사실 번아웃을 많이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번아웃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 요새 너무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체력이 안 따라주면 다 귀찮아요. 그쵸. 몸 아프면 하기 싫고. 몸 아프면 하기 싫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고 그냥 더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운동을 하고 그에 맞는 휴식을 챙기고 자기 관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 시스템의 재구성 그런 것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나의 상태가 나의 컨디션이 어떤지 그래서 운동도 잘 챙겨야 되고 식습관도 잘 챙겨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저는 사실 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잠을 되게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4시간만 자도 그냥 계속 4시간만 자도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부분은 한 7시간은 평균적으로 자줘야지만 두뇌도 잘 돌아가고 그런데 그거를 너무 좀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몸과
관리를 항상 잘해야지만 번아웃을 막을 수 있다. 이 데일리 휴식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뭐 낮잠을 자든 밤에 잘 자든 하루에 꼭 쉬는 시간을 만들어서 네. 그날 하루의 에너지의 총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휴가를 가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던 잠시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것에서 멀어져서 네네. 내 시간을 즐기면서 내 배터리에 이 에너지를 또 채워주는 게 네. 꽤 중요하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좀 들어요. 너무 중요하죠. 음. 그래서 저는 사실 번아웃이 증세가 보여. 그 전에 쉬는 게 아니라 번아웃이 오기 전에 꾸준히 쉬어줘야지 이제 번아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네. 번아웃이 오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번아웃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웬만해서는 뭐 거절도 하고 이비인도 하고 자기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번아웃을 늦출 수 있고 좀 덜 오게 할 수 있는 거 너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결국에는 그 prioritization 우선순위를 잘 설계하고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천천히 내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하고 나한테 덜 필요한 거를 최대한 배제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번아웃도 천천히 오거나 네. 덜 올 수 있다. 네. 번아웃을 2026년에는 좀 피해 보도록 하죠. 네, 이제 둘 다 번아웃을 피하고 좀 꾸준히 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저는 2026년의 목표는 파일 스트럭처를 좀 제대로 해보는 걸로. 제가 뭐 그거는 날짜를 거셔야 됩니다. 아! 이날 며칠까지 내가 이날에 6시간 동안 파일 스트럭처를 하겠다. 6시간. 일단 캘린더 넣으셔야 돼요. 네. 아시죠? 네, 알죠. 블러킹해서 그럼 진짜 옛날 거부터 다 정리를 싹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계속 이 하드에 있던 게 여기로 복사되고 이메일도 여기 있던 그쵸. 게 계속 복사되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버리니까. 커져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는 상태까지 온 거죠. 그래서 버릴 건 좀 버리고 저는 일단 사진도 너무 많고 영상도 많고 영상도 너무 많고 애사진, 개사진뿐만 아니라 뭐든지 너무 많아서 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좋은 얘기하고 그럽시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까지. 네, 그리고 관심을 좀 많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녹화하고 녹음하는데 응원이 될 것 같네요. 엄청난 응원이 되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바이바이. 안녕. 안녕.